어제 참 조정 반락세 나오면서 많이들 무서우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장 보시면 그죠? 단 하루 만에 장 안정된 거 보세요. 제가 어제 무료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투매하지 말고 오히려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그 주도주들이 오늘 반도체가 제일 많이 강했죠. 그리고 2차 전지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5G 같은 좀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이게 바로 시황입니다 여러분들. 시황 분석. 시장을 모르면 어제 같은 급락장세 속에서 다 투매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투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멘붕이죠, 뭐 멘붕. 또 오늘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다 털죠. 어제 못 팔았던 사람들이. 그죠? 멘붕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급락 하루 만에 바로 안정이 됩니다. 급락 하루 만에 안정이 될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코스닥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은 변동폭이 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도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장대음봉 하루 만에 양봉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빨리 회복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면 선물 지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회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어제 선물 지수가 2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막판까지 확 밀어버렸거든요. 선물 막판까지. 그죠? 막판까지 확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서 흔들어댄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 흔들어댄 겁니다. 예, 네가 어서 오시고요. 예, 흔들어댄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개인들은 무서우니까 다 던져버리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갭상승 출발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갭상승 출발합니다. 갭상승 출발한 이유가 뭐예요? 어제 너무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것이거든요. 응? 어제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 지수 어떻게 돼요? 갭상승 출발에 코스피는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는 위에 끝났고요. 코스피 선물을 그렇다 치더라도요. 코스닥은 어때요? 어제 음봉 종가보다도 더 반등폭이 커진 가운데 마감이 됐죠. 오늘 한 번도 어제 종가를 깨고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반발 매수, 대기 매수가 강한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었죠.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서 이거 폭락장세 나오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곧버스 매수했던 사람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곡소리 나는 거죠. 이게 시황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습성을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모르고 맨날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지금 어제 코스닥 지수 21선 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매도예요 여러분들. 매도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매도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투매하는 거예요. 어제 투매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완전히 멘붕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투매한 사람들이 오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판 사람들인데 오늘 요거 조금 올라갔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사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매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주식 투자 하루살이처럼 주식 매매하지 마시라고. 오늘 당장 하루만 매매하고 말 것처럼 매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조정은 분명히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다. 그동안 강세장에서 소외됐거나 했던 분들은 이번 조정장 이 눌림목 조정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노래를 불러드렸고, 현재 이 위치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 후에 2단 반등이 막 시작이 된 위치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된 상태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조정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 조정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라.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도 그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장에 나와가지고 기회를 노렸던 분들, 많이 올라가지고
기회를 놓쳤던 분들, 주가가 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분들, 그분들은 여기서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기회를 잡아가야 됩니다. 현금 있는 분들, 매수 기회 잡아 가시려고 하는 분들 지금부터 잡으시면 되고, 제가 또 어제도 얘기했죠. 어제 폭락장세 나온 상태에서도 제가 무방해드리면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봐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봐라. 지금도 수익이 안 나는 계좌는 분명히 수익이 안 난다. 과감하게 갈아엎으면 주도주로 갈아엎을 수 있는 최적의 찬스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반도체, 2차전지 다 올랐습니다. 파이브지만 조금 덜 올랐죠. 예, 파이브지만 덜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가는 것이고, 지수가 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또 5G가 올라갑니다. 순환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주도 섹터가 다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도 살아나고 지수도 올라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어제 폭락장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장세가 하루 만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기회라고 그랬죠? 그동안 지수가 100포인트, 100%, 코스닥은 100%, 더블, 코스피는 무려 1000포인트 올라갈 때까지도 그동안 시장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소외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올라갔을 때도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던 분들, 이번만큼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이번에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번엔 더 못 사요. 앞으로 장이 올라가게 되면요, 더 못 사고 그만큼 추격 매수해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덜 먹는 겁니다. 과감하게 현금 있는 분들은 준비하셔야 되고, 주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갈아엎고 주도주로 옮겨 타야 된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100번, 1000번, 1000번, 골백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근데 골백번 설명을 드리는데도 그 중요성을 모르시면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위치에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드릴 정도면 이제는 이 정도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주식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다시 한번 자리에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그래요. 잘 들으시죠? 그래요. 오늘도 시장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잡아 드릴 겁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면 아무리 초대박주를 여러분들한테 줘도 그 종목은 여러분들 5%밖에 못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도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오늘도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듣는 사람들이 좀 지루하고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지루하고 짜증날 게 뭐 있습니까? 결국엔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그 카카오톡 간만에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엠비엔골드 가시면, 엠비엔골드 가시게 되면요, 자, 왼쪽 상단에 엠비엔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 누르시면, 자, 요거 누르시고 두 번째 동영상 있죠. 동영상을 누릅니다. 동영상. 예, 동영상을 누르세요. 동영상을 누르면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 유튜브 방송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있죠. 어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긴급 장세 진당, 한국 증시 본격 하락 추정인가, 주도주 최적의 매수 기회인가, 기회라면 집중해야 될 섹터는, 요거 제가 어제 유튜브로 녹화해 있었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것도 반드시 보세요. 요것도 반드시 보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제가 녹화한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들으시면 판박일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어제 바로 오늘 같은 반등장을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번 들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들으셔야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것도 꼭 한번 같이 들으시라 라는 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 카카오톡방은요, 여러분들 요 라이브 방송 요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라이브 방송 열어두시면 끝났고요. 이렇게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가 되고요. 자,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게, 잠깐만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엠벤골드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밑에 하단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세요. 자,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한규수 대표 매일경제 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나옵니다. 그 밑에 그룹 오픈 채팅방 참여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누르시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MBN 999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무료 카카오톡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 일단 부담 없이 오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무료 카카오톡이라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하고 채팅하는 창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내지는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든가 할 때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그거 아시고, 가끔가다 유망 종목도 나가긴 합니다만, 오늘 신고가 기록했던 DBIT도 나갔던 종목이고요. 또 5G 관련주들 오늘 좀 조정 받았습니다만, 5G 관련도 그동안 꾸준히 안 나갔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유망 종목도 나가요. 그러니까 무료 카카오톡 오셔가지고 종목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에서 코멘트 드릴 거니까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이런 거 아침, 점심, 저녁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꼭 오셔서 카카오톡 보시기 바라고요. 가끔가다 무료 종목 나갈 겁니다. 저도 확실할 때 종목들을 나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복잡해서 종목들이 쉽게 많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무료 카카오톡은 종목을 함부로 남발하면 여러분 대응이 안 되거든요. 카카오톡은 제가 무료 카카오톡은 종목을 리딩할 수 없습니다. 종목 진단도 못해요.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거 아시고요. 종목군들은 좀 더 확실한 구간에서 나갈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카카오톡 오셔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거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들 1,000명이 육박했다. 요런 악재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렸었습니다. 시장이 많이 밀렸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는 그죠? 더 이상 큰 악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어제 올렸던 유튜브 내용 가서 보세요. 어제 내용하고 오늘 내용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휴 동안 3일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 괜찮았어요. 이틀 동안 미국 증시는 괜찮았고 중국 증시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죠? 중국 증시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서울 제일 사랑교회인가요? 거기에서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경훈을 선두로 해가지고 제일 사랑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단기적으로 올랐고,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조정 분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약간의 조정 분위기. 그래서 제가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시장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정의 폭과 기간은 깊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연휴 전까지 시장은 괜찮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연휴가 끝나고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개장되기 전에 어땠어요?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그동안 대처를 잘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부터 주도주의단 중장기 분할 매집을 단행해라 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지금까지 시장은 승승장구 이렇게 엄청난 강세를 기록한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무려 100% 이상의 급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너무나 많이 오른 겁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연휴가 있었고, 연휴 전에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조짐이 나왔는데, 여기다 갑자기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의 잊었었거든요. 그죠? 정부의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놀래겠죠, 여러분들. 그죠? 놀랍니다. 놀래요. 놀랍니다. 예, 그래요. 명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헤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제가 이 눌림 조정에서 이게 기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제가 많이 불러드렸었죠. 지금 신규민들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은 늦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동안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분들, 곧버스 들고 계신 분들, 곧버스 털어내시라고 그랬습니다. 털어내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이번 장은 분명히입니다. 이번 장은 여기 때 상승 탄력보다 훨씬 더 탄력이 강해져요. 가볍게 올라갑니다. 상승 탄력이 분명히 강해집니다. 여기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이 나오고 있는 이 형태고, 코로나19라는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에 대한 습성을 잘 몰라요. 주식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오면 여기서 증시가 폭락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에 쌓인 겁니다. 그러면서 장중 내내 지수가 조금씩 밀렸었어요. 어제 보시면 장중 내내 조금씩 밀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거? 애지간해도 개인들이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누가 저걸 꼬신 겁니까? 예, 외국인들이 그런 건데, 외국인들이 2시 넘어가는 시점에서 선물을 공격적으로 팔아낸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선물 지수가 밀리니까 바로 현물 시장도 갑자기 물량이 나온 것이고, 막판에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잘 버텼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흔들어댄 겁니다. 흔들어대니까 어떻게 돼요?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서 투매를 하고 오늘 또 곡소리가 나는 거죠. 어제 투매하고 또 오늘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털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방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외국인들이 일부러 흔드는 것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시장을 흔들어내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그 물량들을 밑에서 받아내는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시장에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악재가 못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보세요. 미국 증시는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나스닥은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주가가 폭락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고 모르는 개인들만 물량이 털린 겁니다. 또 코로나 어떻게 돼요?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백신이. 치료자 백신 개발이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빠르면 올해 연말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죠? 나옵니다. 그럼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창궐한다, 증시가 폭락이 나온다? 일시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이 상승은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2단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눌림목 조정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 조정은 기가 막힌 주도주에 대한 매수의 찬스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장세가 좀 더 밀렸으면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됐겠죠. 다행스러운 건 오늘 지수가 바로 올랐단 말이에요. 바로 올랐죠. 바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투매를 하려고 했다가 참으신 분들, 그분들은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가 매수를 하고자 했던 분들은 주가가 많이 안 빠지니까 좀 아쉽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조정 끝내야 시장이 강력한 겁니다. 이 정도로 조정이 끝나야 시장의 반등이 빨라요. 만약에 갔다가 조정폭이 이렇게 깊어지면 잠깐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서 잠깐 조정받고 나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을 늦춰서는 안 되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을 할 것인가를 종목 선별이 끝나야 되고요. 그 안에서 종목 매수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은 아주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하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오신 분들은 한 종목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아주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오늘 저는 미국 증시 확인하고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거 확인하고 내일은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백신도 있고 미국 증시도 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됐다고 해서 밀립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활동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죠. 한국은 그동안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부터 경제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죠? 경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셧다운 할 것 같습니까? 셧다운 하지 않는다. 결국에 뭐예요?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영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악재 말고 악재 있습니까? 없죠?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재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정리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7월달 홍수도 지고 비도 많이 오고 수해도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조금 위축될 수는 있어요. 또 코로나19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조금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바로 미국도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달러화를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의 실적은 너무나 좋고 저는 삼성전자 4분기 이후부터 실적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상승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거고요. 삼성전자 제가 어제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분석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그죠? 삼성전자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안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조만간에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응? 바로 이런 것들. 여기다 삼성은 반도체 공장 더 진다 얘기했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얼마 전까지 5G 노래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계속 노래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G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트폴리오를 고르게 만들어 놔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5G, 2차 전지, 반도체.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지을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 반도체 공장들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선점을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투자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길면 내후년까지도 발주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 장비주가 그동안 조정받았죠.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은 반도체 장비주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5G가 오늘 덜 올라간 것은 그동안 5G 관련주가 올랐고 최근에 덜 하락했기 때문에 5G가 덜 간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죠? 여기다가 유동성. 코로나19 보세요.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첫 번째 코로나19 악재로 인해서 폭락 장세가 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코로나19 한국과 중국과 글로벌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뭡니까? 백신 개발에 임박한 겁니다. 백신 개발에 임박했고, 백신 개발에 임박하다 보니까 코로나 악재가 줄어들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것이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요인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글로벌 경기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강화했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유동성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일 높게 잡을 정도예요.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경제 지표도 좋아집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될 것으로 걱정했었던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져요. 그죠? 실적도 좋아집니다. 증권시장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응? 그동안 3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주식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제가 분명입니다. 주식 그만하세요. 여기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도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회를 분명히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증권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요인 때문입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을 차단해버리죠. 부동산을 엄청나게 누릅니다. 그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은 제가 얘기했죠. 갈 수밖에 없다. 증권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시중 부동자금은 무려 3,000조입니다. 무려 3,000조.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 M2 현금화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이 무려 3,000조입니다. 그 엄청난 부동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대형주들이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엄청난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중소형주처럼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자금들이 아무 종목이나 들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아무리 부동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업황이 살아있고, 업황이 살아있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군들로 이 부동자금이 들어옵니다. 그죠?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고, 결국에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종목이 아까 제가 했던 업황호전과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A라는 종목이 여기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데, 시중에 돈은 너무나 많은 시중에 돈은 너무나 넘쳐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이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나머지 6개, 7개, 8개, 9개 있는 자금들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얘네들을 살려고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서요. 유동성이 이 종목의 실질적인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조금만 매수만 들어도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장세,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 좋은 종목으로 돈이 몰려요. 좋은 종목으로 돈이 몰립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 철강주니, 정유주니, 화학주니, 조선주니, 건설주니, 항공주니, 은행주니, 보험주니, 이런 종목들, 유통주들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소외됐기 때문에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많은 3천조라는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은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얘네들로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삼성, SDI, LG화학 같은 종목이 중소형주처럼 올라간 이유는 이들 자금으로 저렇게 큰 담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돼요. 앞으로도 가는 종목만 가고, 앞으로도 가는 종목에만 시중의 유동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식을 하려고 한 100억 들고 있어. 100억 들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 안 좋은 얘네들 살 겁니까? 안 사죠? 안 삽니다. 대신에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은 좀 많이 올랐어. 부담이 되죠, 여러분들. 근데 선수들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런 구간에서 삽니다. 선수들이 사면 어떻게 돼요? 가죠. 그럼 뒤에서 개인들이 따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아주 강력한 겁니다. 카카오가 계속 갈지 네이버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살아있는 거는 맞아요. 추세론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이 정도 흐름이면은 네이버, 카카오의 시세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과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통신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따라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얘네들도 대형주지만 나중에 중소형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 저 엄청난 자금들이 한꺼번에 증권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어제 주가 떨어져가지고 다들 무서워하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하루 주가 빠졌다고 난리 무서워하고, 어제 주가 빠져가지고 진짜 뭐 밤잠 설치시고 무서웠던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병나요, 진짜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분석드렸고, 어때요? 완벽하잖아요. 오늘 장 바로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자, 맞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어제 폭락장세 제가 무방 열어드렸고 유튜브 올려드리면서 장 곧바로 안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다 들으신 분들 1번.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여러분들.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맞으면 1번. 앞으로는 제가 얘기합니다. 증권시장의 자금은요,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이 엄청난 대기 자금들이 증권시장이 정말 가는 거야?
가는 거에 이렇게 쳐다만 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지수가 계속 가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다 탁 탄력 붙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와, 가네!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또 여러분들한테도 무방에서 해드렸었죠. 주도주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갈 겁니다. 갔다가 살짝 눌림 주고 그 다음 날아갑니다 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지금이 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요 구간. 여기를 놓치면 주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하는 순간 하루 이틀 2, 3일 차이 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수익률하고 이 반등폭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째입니다. 제가 강세장 주도주 가지고 한두 번 매매했겠습니까? 주식의 원리, 시세의 원리를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한규수 한큐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틀린 적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조정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던데 조정도 짧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조정보다도 더 빨리 끝난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승률 1위입니다. 뭐예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땡기고 있는 겁니다. 대장이에요. 대장. 속된 말로 같은 테마의 같은 업종의 대장입니다. 탄력적인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연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잘 될 거면 어서 오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VIP 가입은 요럴 때 하시는 거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가입을 고민을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요럴 때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막 올라갈 때 VIP 가입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출렁거리고 가다가 조정받을 때 요럴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장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 봤고요. 반등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요만큼. 갔다가 밀렸죠. 요만큼밖에 안 된 겁니다. 2단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위기 아니에요. 기회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해외 주식을 왜 해요? 증권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파생을 왜 매매합니까? 주식으로도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무슨 파생으로 주식을 매매해요? 파생으로 돈 벌겠다고. 말 그대로 파생은 주식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상품인 겁니다. 주식을 알아야 파생이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무슨 파생을 돈 벌어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그런데 뭘 또 해외 주식을 해요? 예? 우리나라 주식으로도 돈을 못 벌면서. 그죠? 한국 주식이 지금은 탑입니다. 보세요. 한국 증시는 바로 기업이익이 세계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고 실적의 힘을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 신고가 기록했고 거침없이 증시는 더 간다. 유동성과 부동산 규제, OECD 한국 경제 성장 상향 추정, 증권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뭐냐?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장이 연출되는 와중에 지금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어딘가를 봐요. 옛날에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전통적인 종목군들이 갔어야 증권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같은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4.2%에서 더블 가까이 7.4%까지 높아졌습니다. 삼성바이오스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도 3%에서 4.7%까지 높아졌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3.8%에서 6.5%까지 시장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도 한국 증시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도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신성장 가치주들 아닙니까? 신성장 가치주들. 그죠? 2차전지, 비대면, 그죠? 바이오 제약주들도 단순하게 코로나19 관련주 말고요.
이렇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스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른 바이오 관련 주가 못 가더라도 얘네들은 갈 수 있어요. 결국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닌 새로운 신성장주들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어디를 보는 겁니까? 미래를 보고 있는 미래. 과거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업종 섹터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든 종목들은 코스피장의 종목들이고, 그럼 코스닥 종목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반도체 장비, 2차전지, 5G, OLED, 스마트폰 이쪽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신약 개발이 있거나 이런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 좀 움직이고는 있죠. 그런 종목들도 좀 가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얘네들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중우장대 기업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었던 이 종목들, 철강주,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 은행주, 보험주, 유통주, 얘네들이 가는 시장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어디에요? 또다시 미래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미래 성장주가 장을 주도한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죠? 코로나는 더 이상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500명, 1000명씩 갑자기 늘어나면 잠깐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꺾을 만한 것은 못 돼요. 더 이상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악재에 의해서 장세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응? 그죠? 오늘 제가 이제 한규수의 한큐 방송을 했었죠. 한규수 한큐 방송을 했었는데, 자, 한규수의 한큐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제가 한규수의 한큐 사이맥스 나갔었죠. 어제 제가 ISC 나갔었죠. 오늘 ISC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한규수의 한큐를 할 때, 시장이 폭락이 났었죠. 2시 40분 정도니까. 폭락이 났을 때 제가 한규수의 한큐를 하면서도 이 장은 투매가 아니다. 단기적인 놀림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ISC를 나갔었고 4.4% 올랐죠. 자,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를 어제 보시더라도 볼 건 없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여기서 오늘의 한 큐 뭐예요? 오늘 한 큐는 뭡니까? 설상가상.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악재 두 개가 겹치면서 설상가상이라는 오늘 한 큐 단어로 제가 시장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악재 외에 미국 등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는 얘기 했죠. 예, 그것도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5일간 1000만 명 정도가 육박했지만, 그러나 말씀드렸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예요? 어제 내일의 한 수는 뭡니까? 주도주 분할 매수 지속. 조정이 짧게 끝나고 바로 올라올지, 내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지고 나서 올라올지, 그걸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에 대한 저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지수 조정을 주도지하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셧다운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호재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오늘 국내점은 ISC이 나간 겁니다. 그죠?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해드렸던 그대로 오늘 시장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렇게 시장이 나온 겁니다. 그죠? 어제 나갔던 거 주도주 분할 매수 시속 그렇게 나간 겁니다. 결국에 시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장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대표가 예상을 해드렸던 대로 그대로 바로 안정권에 접어든 거예요.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완벽하죠?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정리 드릴게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900에서 2200선 13년 내 박스권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앞에 있는 직전 고점 2600포인트, 2607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선 아니에요. 매물 저항층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대세 상승이 시작됐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 맞지 않아요.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뭐냐?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시장은 여전히 5주 이평선, 5개월 이평선 주시의 추세가 살아있고요. 이격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한두 주 정도 쉬어갈 수 있어요. 쉬었다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조만간에 저는 이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못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가 코스닥 시장도 말씀드렸죠.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죠? 엄청난 거래량 이런 가운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5개월 이평선 중심의 상승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다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는 상승의 폭이 더 가파라집니다. 이미 고점 매물 다 소화해냈어요. 이번에. 예.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없어요. 매물 공백. 매물 공백이 뭐예요? 파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가 급등한다는 얘기고 무려 3천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시장은 생각보다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짧게는 1주에서 한 2주 정도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수요일이에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안에 장은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상승 기류가 가파라져요. 어떤 종목을 보고 예를 드냐. 지금 5G 관련주 중에서 보세요.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여기서 처음에 올라갈 때 아주 세월아 내월아 올라갔죠. 그리고 쉬었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 이틀 만에 폭등이 나버리죠. 주식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매물들을 받고 그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느라고 시장이 조금씩 움직여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갔죠. 뭐예요? 여기 있는 매물들이 계속 물량이 나오니까 완만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물량 다 털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놓치면 진짜 주식 하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저만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때 가서도 잡을 종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수상으로 확실한 구간에서 좀 더 안전한 구간에서 주식을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 방송 오시더라도 어제같이 조정 나올 때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른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그리고 중성 종목 장세 보세요, 여러분들.
DB하이텍 신고가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뭐 TCK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나왔고 SN혜택 같은 대장주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무려 1000%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옵니다. 이런 걸 단타쳐요? 응? 중장기 투자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대박이 터져요. 한 대표 뭐라고요? 주도주 중심으로 대시세를 만드는 대시 전문입니다. 무려 1000%가 넘는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가 벌써 저만큼 올라갔는데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맨날 단타치고 지금도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은 뭐 저가주 맨날 몇 종목밖에 없습니다. 계좌 수익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만 잡은 겁니다. 한 대표가 얘기했듯이 주도주를 안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 여기서부터 지수 이만큼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돈 못 벌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동료분들 한번 보세요. 수익 얼마나 났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낮다고는 할 겁니다. 나봐요 5% 10%. 응? 지수가 100% 올랐어요. 지수가 100% 올랐으면 여러분들도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들 계좌가 분명히 100% 이상은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그죠?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번 구간에서 이거 눌림 조정 여기서 이걸 놓치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빨라요. 이 긴 시간 동안 올라올 때도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됐고 이 긴 시간 동안 충분하게 주식을 주시장에 담아가지고 주도주를 가지고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도 놓쳤단 말이에요. 이번 장은 여러분들이 포트를 만들어내고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움직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도 계속 신규 회원님들 오고 계시고 오늘도 장중 내내 종목 이제 VIP 방송에서 종목 진단 해드리고 분석 드렸는데 거의 90% 이상은 다 매도입니다. 빨리 매도하고 현금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저할 필요 없겠고 주식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더뎌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주도주로 가야 되는데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정리하고 주도주로 갈아탈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증권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했던 장입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했던 그런 장세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빠르게 코로나19 악재도 불구하고 빠르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단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잘 됐고 그러면서 그것이 유럽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코로나 방역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백신이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기를 살리고자 해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제로금리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자금들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그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한국은 부동산을 규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부동산으로 잘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고 네 번째가 뭐예요?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글로벌 국가들 중에 탑이고요. 증권시장 상승률도 글로벌 시장에서 탑입니다. 그죠? 그 엄청난 주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증권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은 이런 유동성도, 이런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어때요?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목이 준 겁니다. 근데 펀더멘탈은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만들어지고 있고, 유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경제지표 개선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시장에 눌림목 쪽이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어제 외국인들은 시장 그렇게 흔들어 놓고 하더니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들어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1252억 배수 들어온 겁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흔들어 놓고 지들은 싸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이 눌림목 조정은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매수의 기회다. 아시겠습니까?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자, 아셨으면 3번 3번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소외되면 안 되고요.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 라는 전략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공포설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장은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장은 제가 그동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 기회 놓쳤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을 제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동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났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 방에 안 오시더라도 매니저를 찾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더 빨리 회복시키고 늘리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은 주도 섹터에 대한 저가 매집을 고려하는 전략이 좋겠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강보합 정도 중국 증시도 밀렸네요. 중국 증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최선 미국 증시가 폭락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지는 않고, 이런 상태에서 종목들 선별적인 반등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좀 보시 바라고요. 요 기사가 나오네요. 커핑 화웨이 순환 회장이 중국 선전을 5G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5G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국의 5G 인프라 시장 투자 규모가 300조라 그랬죠. 300조. 미국도 300조. 자, 중국도 5G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하고요. 그럼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뭔가? 아유, 또 나옵니다. 또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들. 예, 얘기를 하는 저도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들. 응? 뭐라고 할까요? 제가 TV를 매일매일 나가면서 정말 맨날 뭐 반도체, 5G, 2차 전지 조금 나가가지고 OLED, 스마트폰 요 5개 섹터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저도 좀 그래요. 좀 맨날 똑같은 섹터만 얘기하니까 좀 거시기해요. 좀 버라이티하고 그래야 좀 재밌는데, 버라이티 하지 않아서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주식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들? 에? 주식을 재미로 해요? 심심해서 합니까? 심심하면 주식보다 더 재밌는 일 많아요. 어? 심심하면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주식을 심심해서 하는 겁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웃어가면서 하면은 주식이 뭐 돈 잘 벌어져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맨날 주도주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돈 벌으라고. 그죠? 이렇게 해야 돈을 버니까 돈 벌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 말고 맨날 이슈주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 매매를 하면은 요즘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슈주 단타 종목도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그나마 대선주나 좀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대선주 한 3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죠. 저는 이낙연 관련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관련주도 올라오죠. 앞으로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계속 엎치닥치다 계속 같이 갑니다. 얘네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맨날 코로나가 뭐 발생을 하니 마느니 또 뭐 백신을 만들니 안 만들니 관련주들만 좀 움직이는 그런 정도고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시진핑 온다고 하니까 좀 올라가네요. 시진핑이 올라오면 하나는 여기 풀립니까?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들. 공산당. 그죠? 시진핑 자체를 안 믿습니다. 불확실한데 뭐하러 배? 계속 추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올라가는 건데. 그죠? 얘만 좀 많이 갔네요. 코로나 비엔치. 그죠? 없어요. 다 제자리에 잠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이는 잠깐 움직이는 그런 시세를 쫓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거래소 대형주들 똑같잖아요. 맨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재료 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갖다 또 밀려버리고. 물론 일부는 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못 갑니다.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못 가게 되면 거기서 올라가는 종목도 그렇게 많이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섹터들 여전히 강력합니다. 재료가 살아있고 실적 성장 가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 5G 2차전지. 방금 아까 5G 말씀드렸죠? 중국 선진을 5G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중국 당국의 얘기.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이 아주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삼성 투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반기 폴더블 대전이 시작되고 스마트폰 출시가 되면서 OLED 시장도 같이 커집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시장의 3대 축은 제가 반도체 5G 2차전지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3대 축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끼리 또 막 순환을 해요.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가면 5G는 쉬고 또 5G가 올라가면 2차전지 반도체는 가다가 쉬고 그런데 결국엔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포트폴리오를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가져가라라고 얘기한 것이고 방송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종목들은 다 어땠습니까? 다 5G, 솔리드, 서지스템, 오이솔루션 다 5G가 나간 것이고 그죠? 늦게 오신 회원님들도 5G 계속 매집이고요. 5G 없는 분들 VIP 내일 오셔야 됩니다. 5G 조정받았죠? 들어가야 돼요. 5G는 하반기에 최대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야 되고요. 5G뿐만 아니라 5G는 얘기해 드렸었고요. 5G뿐만 아니라 뭡니까? 반도체, OLED, 전기차. 그죠? TNT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들 밀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신고가 났었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겁니다. 주도 섹터권의 종목만 가지고 다 얘기했잖아요. 또 지수가 가다가 이번에 조정받고 지수가 가다가 딱 조정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제 바로 ISC 바로 또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건 지난번에 방송에 나간 겁니다. 자, 6월 12일 날 16,300원을 매수해가지고 29% 수익 났고 갔다가 눌림 나온 거예요. 눌림 나온 상태에서 또 제가 들어갔잖아요. 또 방송에 나갔잖아요. 왜? 또 주도주가 이유 없이 빠져가지고 매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나간 겁니다. 다른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없어요. 매매할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짜 주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철강업황 안 좋잖아요. 화학업황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선업황 안 좋잖아요. 건설업황 안 좋잖아요.
은행도 금리도 인상 안 하잖아요. 은행 쪽 보험 쪽에 가겠습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나마 신약 개발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시장이 좋으니까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신약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몇 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장이 좋아서. 코로나19는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고민하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주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할 겁니다. 시장이 좋아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볼 겁니다. 뭐예요? 바이오 제약주들도 다시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주도주를 가지고 포트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주도주를 가지고 포트를 만들어 놔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계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좌. 최근에 지수가 좀 밀려가지고 계좌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만간에 우리 계좌 신고가 나옵니다. 또 조만간에 우리 계좌는 또 신고가 나와요.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지수가 좀 밀려가지고 조금 저기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우리 계좌는 또 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주도주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도주의 성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도주 주도주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앞에서 주도하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도주의 성격이 어떠느냐? 시장, 지수가 횡보세를 기록할 때 이 시장보다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게 주도주라고 그랬고 그런 가운데 시장이 살아나는 게 조짐이 보이면 그때부터 날아가는 게 주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가 가다가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주라고 같이 따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주변주들이. 그죠? 주변주들은 지수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올 때 주변주들은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주도주들은 저렇게 올랐는데도 지수가 가다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주도주는 갔다가 잠깐 출렁거리고 나서 안 빠집니다. 주도주가 주변주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수 조정받고 다시 가잖아요. 또 날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적어도 100배 100%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코스닥의 이 주도주들은 100%에서 1000% 이상 시세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라가 봐야 10에서 20%. 그런데 10에서 20%도 수익이 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왕따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변주를 가지고도 시장이 좋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바이오 제약주들도 신약개발 관련 주가 갈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리고 있잖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얘네들도 안 빠집니다. 그 약간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더 갈 줄 알고 안 파는 겁니다. 옮겨 타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수 조정받으면 바로 먹은 거 다 뱉어내고요. 얘네가 10% 갈 때 얘네들은 100%, 200%, 300%, 1000% 가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거든요.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다. 문제는 뭐냐? 주도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증권시장 1800개가 넌 1800개 종목 중에서 1%에서 3% 종목이 주도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20에서 60개밖에 안 됩니다. 60개는 택도 없이 안 돼요, 지금도. IT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대시세를 주도하는 종목은 60개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엔 30개 정도도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97%의 개인들은 다 소외되는 거예요. 3%의 선택된 그분들만 주도주를 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주도주가 그냥 갑니까? 안 그렇죠?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요런 구간이에요. 지금 주도주들이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는 요런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여기서 잡아가야 되겠죠? 가다가 요거 빠진다고 막 홀랑 다 털고 그러면 이제 못 잡아요. 이런 구간에서 주도주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승장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목적이 나오는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다. 무서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한 방에 몰빵을 들어가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집중적인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만한 단계는 지났습니다. 시장에 대해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써니보기 어서 오십시오. 잘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자 5번 한번 쳐주세요. 5번.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내용들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요, 여러분들 DB하이텍 신고가 계속 나옵니다. 신고가 나오는 상태고, 테크인 아주 강하죠? 테크인도 또 반등 나오고, 유진테크 반등 나오고, TSK 반등 나오고, 다 반등 나옵니다. 2차전지도 반등 나왔고요. 5G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최근 5G 관련주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대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더 올라가고 나중에 보게 되면 또다시 이제 5G 따라가고 2차전지 따라가는 그런 순환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시세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시세 보면서 이 시세를 보면서 조바심 내야 됩니까? 조바심만 내면 안 되죠.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제 같은 폭락 장세가 기회였다는 게 또 확인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5G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되고 걔네 말고는 저는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코스피 종목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가 되는 섹터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이 주도주들은 지금 이 구간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이 나오는 이 구간이 여러분들한테서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내일도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매집을 단행하시고 큰 시세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고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종목은 한 교수에 한 큐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계속 나갑니다. 카카오톡에서도 나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고요. 뭐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예전에 한 큐라든가 이런 데서 나갔던 종목들 중에서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것도 다 보셔도 돼요. 제가 보는 종목은 거기고요. 제가 보는 주도 섹터는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5G, 2차전지. 조금 나가서 OLED, 스마트폰 그 정도고요. 그거 이상은 매매할 필요도 없어요. 왜? 거기가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당사자들은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고 무수하지 말고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는 그 주도 섹터권의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좀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바로 어제 폭락장세 후 하루 만에 장이 안정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음모고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났고요. 코스닥은 반등폭이 크죠. 왜? 어제 하락폭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게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51조까지 갔다 좀 줄었네요. 여전히 고객 예탁금은 더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은 더 탄력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금 유입은 더 빨라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 나 주식 못 샀는데 벌써 주가 저만큼 가서 정신없이 들어옵니다. 완만하게 올랐지만 분명히입니다. 탄력이 붙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눌림이 나올 때 이런 구간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라. 요점까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다 이해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7번. 자, 7번 한번 쳐보세요. 7번. 아, 예, 장사마루님. 내일 가지고 오세요. 내일 VIP 잠깐 오세요. 예, 제가 보기엔 그거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KH바텍은 느리니까. 예, 내일 오셔가지고 VIP 오셔가지고 진단 받으세요. 예. 자, 그래요. 여러분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제공을 드렸고 이제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저 여러분들한테 거의 99%다 드렸고요. 나머지 1%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내일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 다음 달, 그리고 3분기 말, 연말에 나오는 겁니다. 연말에 뭘로 나옵니까? 계좌 수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좌 수익으로 나오는 거니까 계좌를 불려야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회원님들한테 계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종목 중에 한 종목 올라가고 한 종목 상한가 치고 나머지 다 9종목 다 마이너스 나면 그게 돈이 벌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계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어제 주가가 밀려서 우리도 계좌가 약간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7월 20일부터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점 돌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늦어도 다음 주 고점 돌파 가능성 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대비하시고 준비하실 때 좋은 결과 나온다고 분명히 하시고요.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계좌로 승부를 걸어라. 그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좋은 결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 마무리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